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향한 여정의 등대가 되어줄 지식 채널 코리아 이코노믹 리뷰입니다. 우리가 미래의 부를 쌓기 위한 지혜를 얻는 이 시간을 축복으로 여기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부의 길로 가는 가장 확실한 첫걸음이 될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마치 첩보 영화의 한 장면 같죠. 세계 경제의 두 거인 미국과 중국, 이 둘 사이에 숨겨진 거대한 금융의 덫에 대해 이야기해 볼 겁니다. 흔히들 말합니다. 중국이 보유한 3조 2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400조 원에 달하는 이 천문학적인 미국 달러 자산이 사실상 미국의 목줄을 쥔 금융 핵무기라고 말이죠. 중국이 마음만 먹고 이 매도 버튼을 누르면 달러는 휴지 조각이 되고 미국 경제는 하루아침에 무너질 거라고요. 지난 수십 년간 수많은 분석가, 정치인, 그리고 미디어가 바로 이 공포를 이야기해왔습니다. 미국 정치인들이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중국의 비장의 카드. 하지만 여러분, 오늘 제가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죠. 중국은 그 핵무기를 쓸 수 없습니다. 안 쓰는 게 아니라 못 씁니다. 왜냐하면 그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 미국보다 먼저 자기 자신이 산산조각 나기 때문입니다. 그냥 경제에 타격을 입는 수준이 아니에요. 완전히 잿더미가 되어버립니다. 이 3조 2천억 달러는 무기가 아닙니다. 바로 덫입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 두 나라 모두 이 덫 안에 갇혀 빠져나올 방법조차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상 가장 정교하게 설계된 금융 인질극입니다. 두 초강대국이 서로의 머리에 총을 겨누고 있는 상황이죠. 방아쇠를 당기면 공멸이라는 걸 서로 너무나 잘 알면서 말입니다. 진짜 무서운 건 만약에가 아닙니다. 이미 이 거대한 붕괴가 아주 느린 속도로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국은 자신들이 덫에 걸렸다는 걸 깨닫고 지난 15년간 조용히 탈출을 시도해왔습니다. 금을 사들이고 달러를 우회하는 결제 시스템을 만들고 경제 구조를 수출 중심에서 내수 중심으로 바꾸려 했었죠. 하지만 덫이 너무나 깊고 그 규모가 너무나 거대해서 탈출에는 수십 년이 걸립니다. 이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과연 중국은 이 덫이 무너지기 전에 탈출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이 거대한 금융의 덫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지, 그리고 공멸을 피하기 위한 두 나라의 처절한 몸부림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모든 것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무기, 아니 덫의 실체부터 보죠. 중국이 보유한 달러 자산 말입니다. 2025년 7월 기준으로 중국이 공식적으로 보유한 미국 국채는 약 7,316달러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공식 발표한 수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수치는 2009년 1월 이후 무려 1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겁니다. 중국은 수년간 체계적으로 미국 국채 보유량을 줄여왔습니다. 특히 2025년 7월 한 달 동안에만 257억 달러를 줄였는데 이건 단순한 조정이 아니었습니다. 거의 2년 만에 가장 가파른 월간 감소폭이었죠. 이로 인해 중국은 세계 미국 국채 보유국 순위에서 2위에서 3위로 밀려났습니다. 1위는 여전히 일본 1조 1,500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고 영국이 8,990억 달러로 2위로 올라섰죠. 하지만 이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중국은 미국 기술기업, 금융기관, 제조업체들의 회사채도 막대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추정치로 약 3천억에서 5천억 달러에 달하죠. 또
채권에 투자하지 않은 순수한 현금, 즉 외환보유고 형태의 달러도 5천억에서 7천억 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2008년 세계 경제를 거의 파멸시킬 뻔했던 주택저당증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위기 이후 가격이 폭락했을 때 수천억 달러어치를 사들였고 현재 보유액은 약 2천억 달러로 추정됩니다. 여기에 국부펀드나 국영기업을 통해 보유한 미국 기업들의 주식 지분까지 더하면 블랙록 같은 자산운용사는 중국의 총 미국 주식 노출액이 1조에서 1조 5천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봅니다. 자, 이 모든 걸 더해봅시다. 국채, 회사채, 현금, 주택저당증권, 주식. 중국의 총 달러 자산 노출액은 최소 2조 8천억 달러에서 최대 3조 5천억 달러 사이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3조 2천억 달러는 정확한 수치가 아니라 대부분의 분석가들이 동의하는 중간 추정치인 셈이죠. 이 숫자가 왜 중요하냐면 이건 단순히 큰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중국 경제 시스템 전체에 깊숙이 박혀있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중국은 이 달러를 지난 40년간 단 하나의 방법, 바로 무역 흑자를 통해 축적했습니다. 198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었습니다. 전자제품, 섬유, 장난감, 가구, 우리가 쓰는 거의 모든 것을 만들어 전 세계에 팔았죠. 그리고 세계는 그 대금을 달러로 지불했습니다. 중국 수출업자들은 받은 달러를 중국은행에서 이안화로 환전했고 이 달러는 최종적으로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인민은행은 매년 쏟아져 들어오는 수조 달러를 그냥 금고에 쌓아둘 수만은 없었습니다. 현금은 수익도 없고 인플레이션의 가치만 이르니까요. 그래서 투자를 해야 했습니다. 가장 확실한 선택지는 바로 미국 국채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이자 가장 거대하고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에는 또 다른 중요한 목적이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이안화 가치를 의도적으로 낮게 유지하는 것이었죠. 중국이 미국 국채를 살 때마다 그들은 사실상 위안화를 팔고 달러를 사는 행위를 한 겁니다. 이로 인해 이안화는 달러 대비 저평가 상태를 유지하게 됐고 저평가된 위안화 덕분에 중국산 제품은 미국 소비자들에게 더 싸게 느껴졌습니다. 더 싼 물건은 더 많이 팔리고 더 많은 판매는 더 많은 달러 유입으로 그리고 더 많은 달러는 다시 더 많은 미국 국채 매입으로 이어졌습니다. 완벽한 자기 강화 사이클이었죠. 중국의 수출 경제는 바로 이 메커니즘 위에 세워졌습니다. 3조 2천억 달러는 중국 경제 모델 그 자체입니다. 지난 40년간의 압축 성장의 결과물이자 한 국가 전체의 저축인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덫의 첫 번째 층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정치인들이나 분석가들이 겁주기 좋아하는 그 환상의 시나리오로 들어가 보죠. 만약 중국이 이 3조 2천억 달러를 전부 시장에 내던진다면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됩니다. 중국이 채권 트레이더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전부 팔아. 7,316달러의 미국 국채가 시장에 한꺼번에 쏟아져 나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유동성이 풍부하다던 미국 국채 시장은 마비됩니다. 채권 가격은 폭락하고 채권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 수익률, 즉 금리는 하늘로 솟구칩니다. 현재 5% 수준인 1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가 순식간에 8%, 10% 혹은 그 이상으로 치솟습니다. 파급 효과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0년물 국채 금리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국채 금리가 10%가 되면 모기지 금리는 13에서 14%가 됩니다. 여러분,
영끌에서 집 샀는데 금리가 14%가 된다고 상상해보세요. 끔찍하죠? 주택시장은 꽁꽁 얼어붙습니다. 미국 경제의 70%를 차지하는 소비는 절벽 아래로 떨어집니다. 기업들은 살인적인 금리 때문에 자금 조달이 불가능해지고 연쇄 부도가 일어납니다. 은행들은 자산으로 보유하던 국채 가치가 폭락하면서 재무 상태가 붕괴되고 또 다른 금융위기가 찾아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은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중국이 내다 파는 국채를 사들여야만 합니다. 즉, 7,316달러를 찍어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전시 상황이 아니고서는 볼 수 없는 규모의 통화 팽창이며 수년간 애써 잡으려 했던 인플레이션은 다시 폭주 기관차처럼 날뛰게 됩니다. 달러 가치는 외환시장에서 폭락하고 미국인들이 수입하는 모든 물건의 가격이 2배로 뜁니다. 경제는 고물가, 고실업, 저성장의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져듭니다. 결정적으로 미국 정부의 이자 부담이 폭발합니다. 이미 연간 1조 달러의 이자를 내고 있는데 금리가 2배가 되면 이자 비용만 2조 달러가 됩니다. 국방 예산과 의료보험 예산을 합친 것보다 많은 돈이죠. 정부는 재정 위기에 직면하고 이는 더 큰 위기를 불러옵니다. 이것이 바로 모두가 두려워하는 악몽의 시나리오, 금융 핵전쟁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중국이 그 국채를 던지는 순간 미국을 파괴하기보다 더 빠른 속도로 자기 자신을 파괴하게 됩니다. 왜 그런지 정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장 즉각적인 효과부터 보죠. 달러 가치가 폭락합니다. 중국이 시장에 달러 자산을 퍼붓는 순간 달러 가치가 다른 통화 대비 30% 폭락했다고 가정해봅시다. 미국에게는 재앙이지만 중국에게는 더 큰 재앙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국채를 제외하고도 여전히 2조 5천억 달러에 달하는 다른 달러 자산들을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달러 가치가 30% 떨어지는 순간 중국은 2조 5천억 달러의 30%, 즉 7,500억 달러의 손실을 입게 됩니다. 우리 돈으로 1,000조 원이 순식간에 증발하는 겁니다. 중국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에 천문학적인 구멍이 뚫리고 이는 국가부도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중국 경제의 기둥은 수출이고 그 최대 고객은 바로 미국입니다. 연간 5천억 달러어치의 상품이 미국으로 팔려나갑니다. 미국 경제가 위기에 빠지면 미국 소비자들은 더 이상 중국 물건을 사지 않습니다. 수요가 증발하고 중국의 공장들은 문을 닫고 실업률은 급증합니다. 더 최악은 달러 가치 폭락은 곧 위안화 가치의 급등을 의미한다는 점입니다. 달러가 30% 가치를 잃으면 위안화는 상대적으로 43%나 강세가 됩니다. 가만히 있던 중국 상품 가격이 미국인들에게는 하룻밤 사이에 43%나 비싸지는 셈이죠. 팔릴 리가 없습니다. 진짜 킬러는 중국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중국의 많은 기업과 은행들은 이자율이 낮은 달러로 해외에서 돈을 빌려왔습니다. 그런데 달러가 폭락하고 미국 금리가 10%로 치솟으면 이들은 모두 리파이낸싱 위기에 직면합니다. 갚아야 할 돈은 달러인데 버는 돈은 위안화입니다. 위안화 가치가 43%나 뛰었으니 갚아야 할 빚의 실질적인 부담도 43% 늘어나는 셈입니다. 중국 기업 부채 중 약 3조 달러가 달러 표시 부채인데 추가로 1조 3천억 달러의 빚이 더 생긴 것과 같습니다. 대부분은 갚을 수 없습니다. 연쇄 부도가 일어나고 중국 은행 시스템이 무너집니다. 정부가 은행을 구제해야 하지만 이미 외환보유고에서 7,500억 달러의 손실을 본 터라 돈이 없습니다. 결국 위안화를 찍어내야 하고
이는 억눌려왔던 중국 내 인플레이션을 폭발시킵니다. 부동산과 예금으로 자산을 보유한 중국 국민들의 구매력은 증발하고 사회적 불안은 극에 달하게 됩니다. 마지막 결정타. 중국은 에너지 대부분을 수입합니다. 석유, 천연가스 등은 국제시장에서 달러로 거래됩니다. 달러 가치가 폭락해도 유가는 여전히 달러로 표시되므로 중국은 같은 양의 에너지를 사기 위해 훨씬 더 많은 위안화를 지불해야 합니다. 에너지 비용이 2배로 뛰고 이는 다시 인플레이션을 부채질하며 저렴한 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던 중국 제조업의 경쟁력은 사라집니다. 경제 전체가 멈춰서는 거죠. 정리해볼까요? 중국이 달러 자산을 던지면 즉시 막대한 자산 손실을 보고 수출 경제는 붕괴되며 기업 부채 위기와 은행 위기가 터지고 정부는 돈을 찍어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에너지 비용은 폭등하며 사회는 혼란에 빠집니다. 이 모든 일이 미국이 겪는 피해보다 훨씬 더 빠르고 치명적으로 일어납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깊은 자본시장과 다각화된 경제, 그리고 무엇보다 달러를 찍어낼 수 있는 연준을 가지고 있지만 중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위안화는 아직 기축통화가 아니고 위기 상황에서 아무도 위안화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3조 2천억 달러가 무기가 아니라 중국이 스스로를 인질로 잡고 있는 더딘 이유입니다. 핵버튼은 사실 자신의 머리를 겨누고 있는 총구였던 겁니다. 그리고 양쪽 모두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실제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덫을 부술 수 없다면 아주 천천히 수십 년에 걸쳐 이 덫에서 빠져나가려는 대탈출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전략은 3가지입니다. 첫째, 금. 중국은 지난 15년간 세계 최대의 금 매입국이었습니다. 공식 보유량은 2,330톤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5,000톤 이상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금은 어떤 정부도 찍어낼 수 없는 궁극의 안전 자산이기 때문이죠. 둘째, 대체 결제 시스템 구축. 중국은 달러를 사용하지 않고 국제 무역을 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고 있습니다. 2015년에 출범한 CIPS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는 대부분의 국제 거래를 처리하는 달러 기반의 스위프트 시스템에 대한 중국의 대안입니다. 아직 스위프트에 비하면 규모가 작지만 매년 30%씩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등 수십 개 국가와 통화 스와프 협정을 맺어 달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위안화로 거래할 수 있는 길을 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달러 없이도 돌아가는 위안화 무역 블록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셋째, 내수 소비로의 전환. 중국은 수출 의존 경제에서 벗어나 자국민이 자국에서 생산된 것을 더 많이 소비하는 내수 중심 경제로 체질을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외부 충격에 덜 흔들리는 경제를 만들기 위함이며 실제로 GDP 대비 소비 비중은 2010년 38%에서 2025년 55%까지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탈출 시도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느리다는 겁니다. 전 세계의 위안화 사용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이 속도라면 완전한 다각화에는 앞으로도 20년에서 30년은 더 걸릴 겁니다. 2045년에서 2055년은 되어야 중국의 달러 노출액이 자폭 없이 매도할 수 있는 수준인 1조 달러 아래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달러 시스템이 그때까지 버텨줄까요? 미국은 매년 2조 달러씩 빚을 늘리고 있고 국가부채는 이미 38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연준은 수조 달러를 찍어냈고 인플레이션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는 중국의 공격 때문이 아니라 미국 내부의 문제로 인해 스스로 약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중국이 달러에 덧대서 탈출하기 전에 달러가 제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먼저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중국은 20년이 필요한데 달러의 구조적 문제는 5년에서 10년 내의 위기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달러를 던져도 죽고 달러가 무너질 때까지 들고 있어도 죽는 그야말로 지는 게임에 갇힌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미국 역시 이 덫에 함께 갇혀 있다는 겁니다. 미국 정책 이반자들은 중국의 3조 2천억 달러가 공멸 버튼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해 너무 공격적인 정책을 펼 수 없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미국은 러시아의 달러 자산을 동결시켜버렸지만 중국에게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미국이 중국의 달러 자산을 동결한다면 중국은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으므로 즉시 모든 자산을 투매하며 공멸의 길을 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양쪽 모두 옴짝달싹 못하는 교착 상태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인질인 셈이죠. 마치 절벽에 로프 하나로 묶인 두 명의 등반가와 같습니다. 한 명이 떨어지면 둘 다 죽습니다. 그래서 둘 다 필사적으로 각자 다른 확보물을 찾으려 애쓰고 있지만 그 과정은 너무나 오래 걸리고 절벽은 계속해서 부서져 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에서 10년 동안 우리는 이 현상을 목격하게 될 겁니다. 중국은 계속해서 조용한 다각화를 추진할 것이고 미국은 계속해서 달러의 가치를 떨어뜨릴 겁니다. 그리고 달러의 세계 준비 자산 비중은 계속 하락하여 현재의 57%에서 2028년경 50% 아래로 떨어지는 변곡점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사람들은 달러를 대체할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본격적으로 던지기 시작할 것이고 변화는 점진적인 침식에서 급격한 붕괴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최종적인 아이러니는 이 끔찍한 덫이 지난 40년간 양국 모두에게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준 인인 관계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입니다. 중국은 미국에 수출하며 급속한 산업화를 이뤘고 미국은 중국 덕분에 값싼 상품을 누리며 낮은 물가를 유지하고 기업들은 막대한 이익을 얻었습니다. 이 상호의존성이 너무 깊어져 이제는 그 누구도 서로를 파괴하지 않고서는 이 관계를 끝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결국 우리 앞에는 세 가지 시나리오가 놓여 있습니다. 첫째, 질서 있는 전환. 달러가 지배적 지위는 잃지만 여전히 주요 통화로 남고 세계는 다극 통화 시스템으로 점진적으로 이동하는 낙관적인 시나리오. 확률은 20% 정도입니다. 둘째, 이기적 전환. 예상치 못한 충격으로 신뢰가 무너지며 공멸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는 경우 세계 금융위기와 대공황이 뒤따를 겁니다. 확률은 50% 정도입니다. 셋째, 동반 붕괴. 중국이 탈출하기 전에 달러가 내부 문제로 먼저 붕괴하는 시나리오. 양국 모두 승자 없이 장기적인 경제 위기에 빠집니다. 확률은 30% 정도입니다. 여러분께서 이해하셔야 할 것은 이것은 미국 편이냐 중국 편이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두 경제가 서로에게 이익이 되지 않지만 둘 다 가두는 불안정한 금융구조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덫이 어떻게 풀리든 그 과정에서 여러분의 저축, 투자, 구매력은 엄청난 변동성에 노출될 것입니다. 이 거대한 지정학적 게임의 결과를 우리가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덫의 구조를 이해한다면 적어도 이 덫의 바깥에 있는 자산을 통해 스스로를 보호할 수는 있습니다. 금, 비트코인, 실물 자산, 생산적인 기업들. 이런 것들은 달러 인질극의 영향을 덜 받습니다.
3조 2천억 달러의 덫은 지금 이 순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금융 문제입니다. 그리고 양국 정부 모두 이 문제의 존재를 애써 외면하고 있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중국이 미국 국채를 팔아서 확보한 달러로 조용히 무엇을 사들이고 있는지 정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단순히 금만이 아닙니다. 스마트머니가 달러의 덫이 마침내 부서졌을 때 가치가 어디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들의 움직임을 통해 엿볼 수 있을 겁니다. 기대해 주십시오.